시사큐 1부 시작합니다. 상도동계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여주 양평 가평에서 사선을 역임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자취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도 밤 늦게까지 빈소를 지키다가 새벽에 또 들어가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 의원님은 이제 상도동계의 막내라고 항상 그런 별칭이 붙어 왔었는데 벌써 사선이 되셨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제가 87년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고요. 예. 그 당시에 민추협에서 그 변호인단, 민주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6.29가 나면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죠.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나오니까 이제 막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지금 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무성 대표가 그 당시에 당의 재정국장을 담당을 하셨는데 그 재정국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지금 대표님의 천거로 해서 그 비서실 재편을 할 때 비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때 맺은 인연이 이제 지금까지 이르게 됐는데 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파란만장했는데 저희가 한 대여섯 장의 중요한 사진을 꼽아보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어제 보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최용우 전 장관의 정말 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그 모습에 본인이 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우는 모습에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도 좀 슬펐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용우 장관님은 그야말로 좌용우 우동령이라고 할 정도로 그 YS의 측근 중에 측근들이셨죠. 그리고 최용우 장관님이 그 3당 합당 시절에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버팅기셔가지고 제일 애를 먹이셨던 분인데 그 손명순 여사가 직접 몰래 찾아갑니다. 그 YS도 몰래 최용우 장관 댁을 찾아가시면서 거기에서 당신이 그 YS를 그렇게 모르고 그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어떻게 좌형우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 한마디에 돌아서서 그 같이 함께 행보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 YS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그 우리 상도동계의 좌장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시도를 하셨는데 도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저렇게 몸이 불편하시게 됐고 아마 그런 회한들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그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 또 제대로 또 끝까지 모시지 중간에 병환이 나심으로 인해서 모시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런 그 아픈 마음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김무성 대표는 뭐 말 그대로 우리 상도동계에서 그 뭐 형님뻘 되는 사람이고 또 여기까지 지금 가장 이제 상도동계 몇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상에 가깝게 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김무성 대표한테는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편찮으셔서 거동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생존에 계신 것 자체만 가지고도 큰 버팀목이 되셨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 아마 그 큰 그 버팀목, 그 나의 어떤 인생의 좌표가 무너졌다. 이런 느낌을 아마 드시고 그야말로 홀로 독약청청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았을까. 정 의원님도 어제 다른 상도동계의 선배들 만나서 같이 눈물을 좀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지금 벌써요, 약간 눈가가 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 있는 저희가 두 번째 사진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마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이고 그 얼굴도 보면 완전히 병색이 완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 지켜보았을 때의 단식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YS 곁에 있지를 못했고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의사조차도 와서 이 상태에서 하루 이틀만 더 가게 되면 그 생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손명순 여사께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이렇게 갖고 먹을 것 같으면은 이걸 시작도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가깝게 오셨을 때 그 강제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 뒤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단식할 때의 그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굶으며 죽는 것으로 확실하다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얘기죠. 그때도 했고 제가 직접 옆에서 또 뵌 거는 2001년도에 박종홍 의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그 탄압을 중지하라라고 하면서 그 언론사에서 데모를 할 때에 그 단식 농성을 했어요. 근데 뭐 이해창 총재가 말려도 안 되고 주변에 누가 말려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의원회관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딱 손을 잡자마자 굶으면 죽는다이. 그러면서 그냥 끌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던 저도 그 당시 기억이 현장에 있습니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사진으로 추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번째로는 이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유명한 당시 사진인데 저는 이때가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김이 사실 분열해서 그래서 결국 정권이 또 찾지 못했다. 민주화가 늦춰졌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결과론적 얘기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됐다라고 하면 그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축적됐던 그 군부 세력들 그 탄력적으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체제가 됐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잘 융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그 또 다른 의미로 그걸 접근하고 싶고요. 결국은 두 분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DJ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YS께서 그 우리 측근들을 모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DJ와 과거의 회한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니만 그 다음 날서부터 운동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불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관절에 이상이 오고 그게 이제 결국은 심혈관계까지 이상이 와서 결국은 서거하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이벌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DJ께서 돌아가시니까 어떤 의욕을 굉장히 상실하신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특수한 관계라고 할 만큼 그 특수한 관계가 두 분을 다 그 유명한 민주투사 또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알려진 데는 또 이분의 독특한 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휘호 정치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붓글씨도 잘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대도무문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뭔가 중요한 계기 때마다 이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신 게 이제 대도문문이었었고요. 매년 정초가 되면은 그 해의 정치적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네. 놓고, 그러니까 살인한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도 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에는 정자정야. 네, 이게 정치는 바르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책략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요. 예. 2012년에는 네. 아마 이게 대통령 그 당시가 선거가 있었나요? 네, 2012년. 2012년도죠. 네, 12월이죠. 네. 그 당시에 무신 분립.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뢰. 사람 사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이제 그때 정치적 상황을 되돌아보시면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무신분립은 요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께 아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왜 박근혜 대통령께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후에 전개되면 대통령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억할 수 있는 저희가 5번째 사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네. 이게 참 지금 봐도 굉장히 독특한 또 사진인데 세계에서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깅 외교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때 이렇게 조깅을 하고 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키도 큰데 이기려고 전력 질주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운동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농구를 같이 하자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농구요? 예. 나는 농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클린턴 대통령이 그 정도야 못 뛰겠느냐라고 했는데 막상 달릴 때 저희들도 옆에 있었지만은 우선 제일 먼저 낙오한 사람이 미국 측 통역이 낙오를 했고요. 통킴이라고 알려진 김동연 씨죠. 낙오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진 비서관이 양쪽을 같이 통역을 하게 됐고 박진 비서관은 이 조깅 때문에 6개월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뛰면서 통역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은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면서 뛰시니까. 근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뛰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숨이 차서. 근데 이게 숙달이 된 거예요. 늘상 매일 조깅을 하는데 아침에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뛰시면서 시사에 대해서 보고받고 국제적 뉴스에 대해서 보고받고 일반 시중 여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계속 뛰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한 서너 바퀴는 혼자서 사색하시면서 들은 거를 가지고 사색하시면서 뛰시면서 그날의 정치 일정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를 판단을 하시는 그거를 보면서 조깅이 단순하게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당신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하고의 외교도 그렇고 뭔가 미국의 이제 그동안의 사실 관계라는 게 너무 한국하고 미국이 조금 누구는 또 이런 표현까지는 했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종 관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더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기싸움을 또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준비를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코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그 다시 만나셨을 때 그야말로 클린턴 대통령이 그 한국의 큰형님 그 조언 덕분에 내가 당선이 됐다. 아하. 이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들 애도하고 있는데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저희가 고른 마지막 사진은 하나 이겁니다. 네. 참 1997년이죠. 아마 이 차남 사건만 좀 없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더 국민들이 항상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김 전 대통령이 좀 평가가 낮게 나오는데 이걸 네.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집권 마지막 해는 네. 정말 분위기가 김현철 씨 사건 때문에 좋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참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가 예.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세계에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민주화 과정을 겪지만은 그것을 완성을 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완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예. 이루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군부 세력을 정리하지 못해서 다시 군부 세력이 발동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와의 정리를 하지 못해갖고 네. 과거와의 충돌 때문에 안 됐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하나의를 척결하심으로 인해서 군부 종식을 이루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12.12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5.18 특별법을 제정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규정을 내리시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12.12 사건의 주역들을 그 법적 처리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과거와에도 정리를 하고 희생된 분들은 또 그걸 보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군부 세력 척결하고 과거와의 관계 정리를 함으로써 공고한 그 민주화를 이뤘고 그 결과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수평적 네.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좀 계기로 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 뜻을 상도동계 또 출신 인사들은 가지고 있는 그거는 거군요.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그 바로 이번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재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네.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선의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